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이동근 스페셜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내용 하겠습니다. 상승 패턴 선별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 패턴은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하락 추세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락 추세 돌파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또 쌍바닥이나 또 외바닥이 나오죠. 요 패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패턴, 그 다음에 N자형이 나오고 나서 대체적으로 또 보면은 삼각형,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주가 지수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턴을 이해하기 전에 주가의 일생에 대해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상승과 하락을 진행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일정한 어떤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다라든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초고수나 단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빈번하게 한 100분위로 따지면은 한 30-40% 정도는 하락 과정에서도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손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 돌파, 그 다음에 외바닥, 쌍바닥, N자형, 지속형 패턴, 뭐 이런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하락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요 하락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 하락 과정을 여기에서 극복하는 거는 결국 이와 같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눌림목을 봐야 되고, 눌림목 이후에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면 또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첫 번째 여기가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바로 또 가지는 못하죠. 가지는 못하니까 여기에서 바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 과정, 위에 쌍바닥 과정,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추세를 이제 추세가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과정에서 N자형 패턴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주가가 고점권, 정점권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르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지속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고점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패턴의 변화나 주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주가를 보는 것은 일단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거래량의 증감에 따라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다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상승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상승하던 주가가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재차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상승의 신호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요 패턴을 눈에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볼 때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추세라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제가 첫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하락을 하는지 횡보를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는 요 우상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확인할 때 이 패턴이
위쪽으로 가는 우상향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내가 매수하기 전에 거래량이 증가됐다가 지금 감소하는 국면인지 안 그러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증가되는 국면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캔들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음봉이면은 여전히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양봉이면은 이제 상승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 캔들의 힘 그러니까 주가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양봉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조그만 양봉 뭐 그래도 없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바닥권에서 하락 과정을 접으면서 모든 매물들을 다 포함을 하고 흡수를 하면서 올라오는 양봉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저항 구간 하락 과정이 진행됐는데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지 실패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눌리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을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한 뒤 눌리는 과정들이 있죠. 요 눌리는 과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 대한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점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면서 또 복합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국전약품입니다. 2021년도 8월 30일 이동근 성부지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모습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그죠? 그 밑에 보면 거래량 지표에서 거래가 없죠. 그냥 간간히 이제 대량 거래가 한 번씩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를 확인해야 되겠죠. 하락 과정이 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추세를 쭉 꺼가지고 보면 요 종목이 첫 출발할 때 하고 거의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마주칠 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거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에 하락했던 추세를 돌파를 하는 양봉이 여기에서 나오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보면은 거래량이 싹 감소가 됐죠. 요런 과정들요.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알파벳 N자형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장기간의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는 요 N자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다시 분출이 되든지 요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8월 30일경 정도니까 요 돌파하는 과정들, 요 과정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한 2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로보라는 종목들.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이나 메타 쪽에 관심들을 많이 하고 그쪽을 이제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들이 요 로보라는 게 작년 또 말부터 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등하기 전에 주가 모습을 보면 주가 뭐 형편없죠. 계속 뭐 빠져요.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작년 또 말 그렇게 2021년 또 말경에서 보면은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에너지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추세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관심을 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저점 인식이 되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한 종목이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일견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것과 같은 모습들도 살짝쿵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을 수도 있겠죠. 오, 저게 진짜 상승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과 주가의 에너지, 그 에너지는 캔들이 되겠고 일정 부분 이제 상승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겠고 그 위에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이유가 어떤 내용들, 거래량이 증가가 여기에서는 나왔는데요. 후속 거래가 없습니다. 후속 거래가. 후속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쌓은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매물이 매물을 안고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추세를 돌파한다, 어떤 하락 추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돌파를 하든지 뭐 어떤지 간에서는 거기에서는 거래량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후속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돌파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 돌파 패턴은 사실 여러분들은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잡을 수 없는 내용을 강의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의 전환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이거는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됐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하고 계셨다가 그래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갈 수는 있죠. 그건 뭐 2,000개 중에서 계속 보초를 쓸 수도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긴 조정 이후에 아까도 보였다시피 국전약품이나 뭐 로보로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긴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첫 번째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 종가함에 1강, 2강, 3강까지 쭉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용도로 이 패턴의 종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기업 이슈 내지는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재빠르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락 추세 돌파 패턴은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 발생하고 주가가 일정 수준 빠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 돼요. 주목하셔서 보시면서 추세선을 한번 쫙 꺼가지고 봤는데 요게 거래가 터지면서 위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요. 양봉이 이렇게 딱 나와요, 크게. 양봉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 돌파를 하는 어떤 패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양봉이 나온 종목들. 그래서 제가 2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7%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당일 상승 종목 중에서 한 100종목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낸다고 하셨죠. 여기에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래 감소하다가 거래가 증가되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일 거래량의 한 2배 이상, 2배 이상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캔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캔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단봉 하나 좀 나와서 한 7% 정도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이거 그렇게 좀 즐겁지는 않아요. 이런 패턴 같은 게. 이런 패턴보다 요게 좋습니다. 요게 요 7%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7%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래량 어떤 종목의 이슈, 시장의 이슈 이런 내용들이 있어 떴겠지만
요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적해되어 있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바닥권부터 다 던지세요. 자, 매도하세요. 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서 그대로 위쪽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양봉의 모습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률은 적어도 한 7%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8월 11일 날 성부주에서 나왔던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고점을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이 자리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뭐 2배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이 나오면서 그동안 하락을 접고 그냥 그대로 위쪽으로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틀 연속 감소가 됐죠. 여기에 감소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추천 포인트가 딱 들어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 24% 정도 바로 올라갔던 이런 종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는지 7%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만약 여기서 여기에 내가 돌파할 때 내가 이 종목 원래 대정화금 보고 있었던 거야. 여기에서 돌파할 때 사는 거는 뭐 당연히 매수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결국 이제 급등하고 나서 여기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IS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2차 전지 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교과서적으로 하락 추세 돌파 패턴에서 N자형 패턴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이런 쪽인데요. 요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여기에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주가가 양봉이 나오면서 급반등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래가 감소되는 시점, 거래가 감소되는 시점,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쫙 되죠. 여기에서 감소가 되면서 20선 라인에서 저점 찍고 그대로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증가,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9월 13일 오후 2시에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한 33.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여기에서 딱 잡혀서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은 약간 이거는 조금 뭐 어설프지만 여기에서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양봉 거래가 나왔죠. 양봉 거래. 양봉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리는 패턴, 음봉이 나온 겁니다. 의미 있는 상승 7% 이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리는 구간이 매수 시점이다. 눌릴 때. 7% 올라갈 때 놓쳤다라고 하면 허둥지둥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눌리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주가는 한 33% 정도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초기에서 저점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저점을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바닥 쌍바닥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외바닥 쌍바닥 패턴은 여기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V자형으로 바로 나오든지 V자형이 아니면은 쌍바닥이 나오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V자형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공략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재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오는 쌍바닥 패턴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도 적어도 확률이 좀 높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쌍바닥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점을 높이는 패턴, 그 다음에 저점이 동일한 패턴, 저점이 낮은 패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패턴은 저점을 높이는 패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락 과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쌍바닥, 여기가 쌍바닥이 되겠습니다. 요 과정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락 패턴, 하락 추세 돌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된 상태 내지는 그 기업에 잘 안다라든지 시장이 급변동이 나올 때 이때 공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쌍바닥 패턴을 하는 게 좋다라는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동일한 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A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B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 기업에 정말 잘 알고 지금 이 구간에 자신 있어 하면은 B 구간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C 구간,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하려고 하겠죠.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봤을 때 저점 높이는 동일한 낮은 패턴을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중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A 구간에서 여기에 놓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러다 감소가 되겠죠. B 구간을 잡고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수반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못하면 다시 꺾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요 패턴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 나노엔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A 저점이 나왔죠. 그죠? 요 B 저점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에서 양복이 나왔으니까 매수해도 되겠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요 정도 터졌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수만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내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저점의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에너지가 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이것도 한번 보죠. 처지는 저점, 낮은 저점이 되겠습니다. 낮은 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A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B 구간이 되겠죠. B 구간이 되겠는데 요 A 저점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C 구간까지 오는 데만 해도 힘이 엄청나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저점에 있는 매물까지도 소화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 여기 돌파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 구간에 있는 매물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론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낮은 저점에는 에너지가 약하고 실질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 내지는 자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사항에서 쌍바닥 패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제외하시고 보는 쪽이 좋다. 이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이게 공모가가 49만 원 선이었고요. 이거는 뭐 주가 빠지면서 공모 받으신 분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엄청난 손실을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A 구간의 저점하고 요 B 구간 약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죠? B 구간의 저점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밑에 떨어져 있죠, 저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니까 돌파를 못하고 위쪽으로 양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런 사례들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크래프톤을 알기 쉽게 한다고 크래프톤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오니까 요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접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A 구간하고 B 구간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저점이 여기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은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 올라오면 요 구간의 매물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는 거는 요 저점이 높은 요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9월 14일 날 세트메가입니다. 요 이동근 성부주에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한 17.6% 정도 올라왔습니다. 약간 사례를 이게 좀 확실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 보면은 약간 높습니다. 높으면서 이게 양봉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대까지 가지 않으면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고점대를 요 거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요 거래가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면서 눌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N자형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하락 과정이 이어지고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N자형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자형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은 본격 상승으로 본다. 본격 상승으로 본다. 본격 상승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락 과정, 거래량 감소, 거래 증가, 다시 쌍바닥 찍고 여기에서 거래 감소, 이 구간에서 이제 감소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거래 증가, N자형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감소된다. 자, 일단 이제 N자형 패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요거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발생할 것 딱 정리. 그러니까 바닥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 그 중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발생한 것을 기준,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추세 우하향하고 있는데 N자형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데 N자형 아닙니다. 적어도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을 것,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N자형에서 저점을 잡을 때 적어도 저가 기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치 않을 것.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M게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월 15일 날 오후 2시 이동근 성부주 추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게 하락 추세 돌파, 그 다음에 바로 N자형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N자형 패턴의 핵심은 하락 추세, 외쌍바닥 완성,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요 연두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요게 우상향, 거래량 감소, 거래량 증가. 자, 저가 기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안 돼. 자, 그림에 보시면은, 자,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돌파되는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거래가 감소가 됐죠. 이 거래가 감소가 됩니다. 20선까지 약간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1선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1 이동선 부근, 요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20선이라고 보면, 20선이라고 보면, 요 눌리는 구간, 여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단 여기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래량이 감소되는 구간,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틀림없이 확률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주가는 계속해서 쭉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확률 높은 삼각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패턴은 이제 지속형 패턴이다. 이 지속형 패턴에 대한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속형 패턴은 뭐냐면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주가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삼각형 패턴이 하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또 위험 관리도 필요한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A 구간에서 A에서 하락 추세 돌파, 그 다음에 B에서 외 쌍바닥 패턴, 그 다음에 C에서 N자형 패턴, 그 다음에 D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삼각형 패턴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 물론 이제 요 과정들을 거치고 여기에서 하락 추세 돌파해서 뭐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또 괜찮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쭉 올라오고 난 뒤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상승 삼각형 패턴, 요것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 삼각형이나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스킬이 좀 있는 분들, 반면에 이제 하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멀리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턴 세 가지. 자, 균형점을 이루는 대칭 삼각형. 말 그대로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폭이 좁아지면서 주가 방향성을 약간 판단하기 균형점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어느 쪽으로 튀겠죠. 요 튀는 과정들, 요런 게 나오는 게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점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하락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판단이 이제 방향성이 잘못 나오면 근데 주가가 여지없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이 높은 상승 삼각형 패턴, 요거 뒷장의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림입니다. 이게 좀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여기 보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 대칭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여기에 균형점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점을 이루면 모르죠. 어떤 쪽으로 갈지. 이 구간에서 일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예, 방향을 보시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방향을 결정해주고, 추세를 돌파하는가, 추세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가. 내려가면 그때는 아까 제가 지속형이라고 했잖아요. 주가가 계속 빠진다. 반면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요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참, 저점 방어가 잘 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새로운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다 그냥 그대로 출렁덩 흘러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확률이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50%라고 하면은 요거는 하락할 확률이 거의 한 60에서 70%다라고 보시면 돼요. 60, 70% 정도 하락할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 삼각형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고 합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요. 고점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밀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리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승할 확률이 하락상승 반대로 한 60에서 7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할 확률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해야 될 패턴은 요런 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요렇게 딱 눌려 있으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요 패턴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가시면은 아마 충분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요렇게 보겠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추세가 완성이 안 되고 떨어진다. 추세가 완성이 안 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빠르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패턴 매수점 판단, 박스권 내에 위치하고 있을 때, 박스권 내에 있을 때는 스프링 판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패턴이니 간에 매수에 대한 내용들은 유보하시고 관찰만 좀 하시는 전략이 좋다. 그 다음에 이 박스권 내에 있을 때, 요 박스권 내에 있을 때 주가 양봉 밀집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봉 밀집도가 뭐냐면은 캔들의 개수가, 캔들이 양봉이 많은지 음봉이 많은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양봉이 많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는 상승 삼각형 패턴을 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한다.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양봉이 나올 때 여기에서 나오는 거래량의 증가. 만약 여기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고 뭐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잠시 반등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거래량이 전날 거래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배 이상 나오면서 박스를 돌파하는지 보시면 돼요. 2배 이상 발생이 되면서 박스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하면은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스 돌파한 이후에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이 길, 눌림목을 역시 공략하시면 되죠. 눌림목을 만약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N게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뭐 앞에도 제가 이제 N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시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A 구간에서 하락주세 돌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보면 거래량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거래가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거래가 감소가 되면서 눌림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상승 삼각형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여기 N자형 나오고 나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요 장대 거래량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고 박스는 여기 기준봉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봉이 되겠는데 이 기준봉 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2열 정도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음봉이 계속해서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가 됐죠. 거래량이 감소가 됐고 특히 여기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가 됐죠. 큰 폭으로.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기준봉,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는 많이 빠진 것 같던데 거래량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파는 분들이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은 언젠가 내지는 조만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증가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음봉이 나오니까 거래는 또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극단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 삼각형의 모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패턴 자체가 예를 들어 단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런 패턴들 내지는 또 옆으로 세우는 패턴들 요 패턴들이 나오면서 요 일정한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삼각형 패턴이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고 이런 박스권 내에서라도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나서 거래가 감소가 되면서 그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하니까 삼각형 패턴으로 묶어놓고 보지 마시고 깃발이나 페넌트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내에서 거래량이 박스 내에서 감소가 되고 캔들이 양봉 개수가 지금쯤 이렇게 많은지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캔들 상으로 보면은 한 상한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띄우면서 박스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전날보다 한 3배 이상 증가가 됐죠. 증가하니까 위쪽으로 가죠.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이 N자형 나오고 그 다음에 N자형 돌파 이후에 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쉬는 과정들을 관심 종목으로 해서 쭉 뽑아 보시고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패턴별로 유행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패턴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N자형 예상 패턴 이런 종목으로 해서 모아놓다가 이 종목이 거래가 갑자기 전날보다 한 2~3배 정도 튄다. 안 그러면 전날보다 2~3배 튀고 난 뒤에는 좀 늦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동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100% 내지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가 한 80%, 90% 육박했다라고 하면서 박스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거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하셔서 보시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또 요 패턴 요걸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단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월 22일 날 오후 2시 이동근의 성부주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한 11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일양 이음 패턴. 크게 기준봉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음 패턴이 나왔다. 여기 보면 이음 패턴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이음 패턴이 나왔죠. 매수 포인트는 여기가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 동그라미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삼각형 패턴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 삼각형 급등 전환. 요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1강, 2강, 3강까지 했던 거에 그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2배가 아니고 10배 이상 막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음봉이 나왔지만 일정 기간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줄이는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거래를 줄이는 과정들이 한 3, 4일 되다가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는 정확하게 자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 감소되고 음봉 나왔는데 거래가 증가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가 다시 여기에서 증가가 되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죠.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오죠. 요게 114% 정도 나왔던 패턴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것들을 잡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연구하셔서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하락 추세 돌파형 패턴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일양, 일음, 일양, 이음의 패턴이 나오겠죠. 그 일양, 일음, 일양, 이음을 잡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락 추세 돌파는 눌림목을 잡는다. 눌림목을 잡아내야 된다. 패턴 완성 이후를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바닥, 쌍바닥 패턴에 있어서 외바닥은 여러분들이 V자형 반등이라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초보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이제 쌍바닥 패턴을 공략하시되 쌍바닥도 동일한 저점, 그 다음에 낮은 저점, 그 다음 높은 저점이 있다고 했죠. 높은 저점의 패턴만 공략한다. 골라서 2,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굳이 나쁜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패턴만 선별하셔가지고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이 왜 좋느냐 하면은 여기 A 구간에 있는 매물을 요 B 구간에서 굳이 소화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A 구간의 고점을 B 구간 고점에서 쉽게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저점만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자형 패턴의 핵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하락 추세 돌파 과정들이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쌍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0일 이동선 우상향.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젓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자형 패턴이 나와서 여기에서 눌림에 잡는 요걸 잡는 건데요. 요게 저가 기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습니다.
요 저가 기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나오는 거는 매물을 쌓는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0일 저점 기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좋겠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패턴은 지속형 패턴이다. 첫 번째 이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속형 패턴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액션, 이음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상승 삼각형 패턴.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패턴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패턴. 요것만 공략을 하면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어도 한 2배 이상 증가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장 이음 패턴, 기본적인 패턴, 그 공략 패턴을 학습으로 해서 하락 추세, 외쌍바닥, 그 다음에 N자형 삼각형 패턴까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오늘 예시를 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왔던 단아래 패턴, 요게 하락 추세 돌파라든지, 그 다음에 외쌍바닥은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장 이음의 패턴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패턴, 그 다음에 삼각형 패턴,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주의점 필히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상강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